스크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 책상 위에 노트북, 거실에 TV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화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압도당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알림음, 메시지, 끝없는 피드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디어 디톡스라는 개념입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으면 뇌가 재설정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며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뇌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할까요? 뇌는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근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새로운 정보를 갈망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잠시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미디어 소비는 분명 해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이 만능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사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디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균형 잡힌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미디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헤드라인이나 단순한 조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흥미로운 면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과 실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뇌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디지털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성장합니다.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은 아이들의 세상 지도에서 한 대륙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지 대중문화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 적응하는 뇌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현명하게 사용될 때 문제 해결, 공감,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전면적인 금지는 아이들을 디지털 세상에 대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스크린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스크린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한이 아닌 능동적이고 질 높은 참여에 집중해야 합니다. 뇌는 모든 연령대에서 풍부하고 다감각적인 정보를 통해 성장합니다. 고품질 미디어는 복합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시각, 소리, 스토리텔링이나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활용하는 상호작용적인 언어 앱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읽는 것보다 더 강한 신경 연결을 구축합니다. 비디오 게임조차도 잘 설계되었을 때는 주의력,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감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미디어는 인지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멈춘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뉴스는 우리의 뇌가 미디어를 소비할 때 마치 꺼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는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 스캔은 뇌의 실제 활동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뇌에 흐르는 혈류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뇌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산소 소비량을 반영하는 것이지 뇌가 완전히 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전두엽이 조용하다는 것은 그 부분이 덜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일 뿐 기능이 정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뇌는 상황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나 이야기에 몰입할 때 뇌는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집중과 몰입은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마치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뇌는 더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작업을 해냅니다. 반복된 경험과 전문성 덕분에 의식적인 노력은 줄어들고
뇌는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는 뇌가 게으르거나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숙련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전전두엽의 낮은 활동은 뇌가 정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상황에 맞게 자원을 조절합니다. 뇌는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미디어를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때로는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자로 만들어줍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나 헤드라인에 속지 마세요. 뇌의 작동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하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스크린세이버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몽상을 하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상상할 때 활성화됩니다. DMN은 기억을 통합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제 중심의 뇌 네트워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나친 DMN 활동, 예를 들어 끊임없는 반추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내적 성찰과 외적 집중 사이를 전환합니다. 완전한 미디어 디톡스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디톡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끄고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면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 금욕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외부 자극을 제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DMN,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머릿속에서 몽상이나 상상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에 익숙했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할 일이 없을 때 불안하거나 지루함을 느끼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DMN은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고 주관적인 편향이나 왜곡된 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불필요한 걱정이 커질 수 있죠. 극단적인 미디어 금욕은 또 다른 종류의 비현실, 즉 내면에서 생성되는 상상과 환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집중과 외적 집중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짧은 산책 등 건강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평화롭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선택하여 주의를 유도하고 건강한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미디어 사용이 우리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생존 기술입니다. 아이들을 디지털 생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실에 대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안전하게 소통하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금욕이 아닌 지도된 연습을 통해 습득됩니다. 미디어를 가르치는 것은 운전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디어로부터 단절된 아이는 학교, 직장, 문화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헤쳐나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답은 전면적인 디톡스나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균형 잡힌 사용입니다.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안내자가 되세요.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고 놀고 탐색하세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보고 즐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세요. 미디어 식단 비율을 사용하세요. 어떤 콘텐츠는 정크푸드이고 어떤 콘텐츠는 영양가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과 자율성입니다.
아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할지 인식하도록 준비시키세요. 우리는 스크린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스크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을 원합니다. 완전한 미디어 디톡스는 건강한 뇌를 위한 해답이 아닙니다. 뇌는 디지털 경험을 포함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극을 통해 성장합니다. 극단적인 단절은 과도한 사용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현명하게 선택될 때 학습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균형입니다. 아이들이 분별력 있고 자신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잘 알고 비판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가 디지털 세상에서 번성하도록 돕습니다.